계속 지기만 하다 보면 결국 자신감, 자존감이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작은 성취나 승리가 찾아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북위는 488년 대방 땅에 있는 백제군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를 보내왔고, 백제군은 끈질긴 방어 끝에 북위 군대를 2년 뒤 북위는 다시 한번 수십만 기병을 보내 공격하지만 형편이 나아지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면 그만큼 대외적으로 그것을 뽐내게 됩니다. 이건 사람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내가 누군진 알아? 동성왕은 제위 15년 신라의 사신을 보내 결혼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랑 살자! 결혼동맹을 먼저 제안한다는 건 그만큼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 최소한 상대 나라와 대등해졌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신라는 이를 받아들여 이찬 비지의 딸을 동성왕의 왕비로 보냅니다. 바로 이듬해인 494년 신라가 고구려 살수까지 쳐들어갔다가 패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고구려군에게 포위돼 죄다 몰살될 상황이었는데 이때 동성왕은 3000명의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해내죠. 아무튼 비왕 이후 백제와 신라는 서로 상부상조를 잘합니다. 비왕이 반란으로 죽고 이후에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가 구해주죠. 그러다 개로왕 때는 신라를 공격하는 고구려를 백제가 뒤에서 칩니다. 이것 때문에 장수왕이 열받아서 백제를 패니까 다시 신라가 평화로웁니다. 물론 타이밍이 안 맞아 이미 개로왕이 죽었지만요. 이후에 신라군이 문주왕을 호위해 웅진까지 내려오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쿵짝 잘 맞는 동맹 더는 찾기 힘들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백제가 신라와의 결혼동맹, 군사적인 상부상조를 통해 관계를 강화한다면 이번에는 중국 남조입니다. 이제 송나라가 망하고 남제가 들어섰습니다. 동성왕은 남제 정부에 이전에 북위와 싸워 전공이 있는 장수들의 이름을 올리며 이들에게 벼슬을 달라고 합니다. 자, 선뜻 이해가 안 되죠? 능력 있는 신하들을 다 남제로 보낼 것도 아니고 백제가 자존심이 있지 왜 외국에다가 벼슬을 달라고 할까요? 이게 다 당시의 국제관계 강화법입니다. 그 나라 벼슬을 받는다고 해서 진짜로 그 나라 가서 다 신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 있는 애들이 북위 애들 혼내줬는데 너네가 상 좀 줘라. 너네가 상 주면 정말 영광일 것 같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벼슬을 핑계로 남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 남제는 당연히 입꼬리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신나서 바로 벼슬 줍니다. 이걸 통해 대방 땅은 격백제 우리 거다. 그리고 이 장인은 남제다 하고 못 박는 게 됩니다. 당연히 백제와 이 남제의 관계도 강화됩니다. 이어서 제위 20년엔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잘 바치지 않자 동성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탐라는 아니고 이곳 무진주까지 갑니다. 직접 쳐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가오 한번 잡은 거죠. 이에 겁먹은 탐라는 즉시 사신을 보내 사죄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탐라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인데 약간 속국 개념처럼 자리했었죠. 그러다 고려 중기 때 완전히 우리 땅이 됩니다. 이제 웅진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겠다. 진씨들 견제하면서 왕권도 바로 세웠겠다. 여러 번 전쟁에서 이기고 신라, 남제와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 위상도 어느 정도 회복했겠다. 이쯤이면 동성왕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부터 동성왕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성공에 너무 도취됐는지 동성왕은 이 무렵부터 교만해지고 사치를 일삼게 됩니다. 499년 여름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고 2000명이나 고구려로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도 동성왕 이놈은 인테리어에 환장을 했는지 대궐 동쪽에 연못과 동물원, 한마디로 자기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맨날 거기서 술 먹고 띵까띵까 했죠. 신하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쌩까고 맨날 사냥에 술만 먹어댔죠. 문제는 이게 나라 안에서만 이래도 문제인데 이런 성향이 바깥까지 새나가는 겁니다.
동성왕은 동맹국이었던 신라에 대해서도 거만한 태도를 취했고, 너 내가 누군진 알아? 열받은 신라 정부에서는 이제 백제 정벌론까지 나올 정도로 저 자식이 근데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되고 맙니다. 동성왕은 이 때문에 탄현에 목책을 세우고 가림성을 쌓아 신라의 침입에 대비한다고까지 하네요. 어쩌다 관계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 내부에서 귀족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백씨들이 많이 컸다고 했죠. 이 백씨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 중 백가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성왕은 힘이 커져가던 백씨를 견제하기 위해 위사좌평으로 있던 백가를 가림성 성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씨들 힘 빼려고 이 백가를 지방으로 쫓아내는 거죠. 당연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백가가 아예 벼슬 때려치려고 했는데 동성왕은 강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501년 겨울, 이 향락에 미친 동성왕이 정사도 때려치고 사냥을 다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마포촌이란 곳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마침 그곳은 백가가 있던 가림성과 가까운 곳이었고, 백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림성의 군사들을 동원해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고 막 나간 동성왕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등극할 때 삼근왕 죽이고 시작했는데 그 대가를 치렀다고나 할까요? 앞에 비유왕도 그랬었죠. 근데요, 동성왕의 목을 뺀 이 백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비유왕 편에서 계로왕이랑 동생 곤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그 옛날 증조할아버지 아신왕이 그랬듯 계로왕은 동생 곤지를 왜 볼모로 보내 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볼모로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곤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곤지는 형인 계로왕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계로왕 보이시죠? 계로왕에게 뭐 여러 부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 계로왕의 후비 중 한 명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겨? 미친겨? 즉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곤지가 이 여러 명 부인 중에 아무나 한 명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수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겨? 미친겨? 그런데 놀랍게도 계로왕이 이 부인을 동생에게 내줍니다. 그것도 임신한 부인을 말이죠. 왜 그런겨? 미친겨? 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곤지가 자기 형에게, 그것도 국왕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은 나 왜 가기 싫다 라는 뜻을 표현함과 동시에 만약에 나를 볼모로 보내는 것이 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 볼모로 보내려는 거라면 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뱃속에 그 아이를 내놓아라. 그렇다면 내가 믿고 가겠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볼모를 보낸다는 게 나라의 앞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도 되거든요. 곤지는 형이 자신을 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건지 불안했고, 그래서 자신을 볼모로 보낼 때 그 증표로 형의 부인인 형수를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계로왕이 동생의 이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널 정적이라 생각해 제거하려는 게 아니니 형을 믿고 내 가달라 라는 그 무언의 신뢰를 준 겁니다. 대신 계로왕도 조건을 겁니다. 이 부인이 임신 중이었으니 가던 중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즉시 아이와 함께 돌려보내란 조건을 붙입니다. 이렇게 임신한 형수를 데리고 외로 향하던 곤지는 중간에 강라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형수가 출산을 하자 즉시 이들을 계로왕에게 돌려보내고 혼자 외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강라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사마, 어느덧 성장해 조정에 큰 세력을 거느린 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가 백가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개차반 같던 동성왕이었지만 어쨌든 이 왕을 죽인 것은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에게는 그걸 진압할 명분이 충분했죠. 그리고 이 사마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령왕,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6대 성왕, 이제 백제의 중흥기, 동시에 백제의 후반기로 접어드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백제가 아닌 삼국의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고 이후에 무령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왕조중심 꿀국사는 약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질까 합니다. 그 후에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고요. 한참 지난 뒤에 무령왕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쉬면서 저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저는 꿀이었습니다.